요녀의 별이 사라지는 마지막 밤. 시간의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악연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까요? 자가 돌아오소서. 조선의 무녀가 신설이를 찾아왔습니다. 죽지 않사옵니다. 염려 마옵소서. 살릴 수 있사옵니다. 자가께서 운명의 고리를 끊어낸다면 자가의 정의는 조선이든 이곳이든 죽음으로 귀결되옵니다. 헌이 돌아가 대군을 구하옵소서. 운명은 반복되지 않을 테니 그저 작은 대가만 치르시면 될 일이죠. 말해보게. 그 대가가 무엇인가? 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네.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못한데도 말이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옵니다. 이곳으로는 다시는 전생의 악연이 현생까지 이어져 결국 차세계가 최문도의 손에 의해 죽음의 문턱에 선 순간 신설이에게 마지막 선택지가 도착했습니다. 청원대군을 구하고 운명의 고리를 끊는 대신 다시는 이 시간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조건. 다음 회차 예고편에서는 차세계를 구하기 위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 신설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신설이 할머니의 마지막 동행, 차세계와 백년해로 약속, 어쩌면 현생에서는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를 두 사람의 달달한 한 컷.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간 신설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 자신이 강단심이 아닌 신설이라는 사실을 떠올린 신설이는 차세계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아. 돌아왔거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그리고 100년해로 하자고 약속해요. 말투에는 아직 강단심의 결이 살짝 남아 있었지만 차세계를 향한 행동만큼은 적극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차세계 입장에서 보면 신설이가 하는 말이 사실 다 이해가 가는 말은 아니죠. 제정신인 사람이 하는 말인가 싶은 자리도 있고요. 그런데도 그 말을 다 들어주고 신설이 말이라면 죽을 만큼 좋다는 그 자리. 이게 바로 전생의 인연이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결 같아요. 차세계 본인은 전생의 기억이 없지만 반복되는 꿈과 그 꿈 속의 강단심, 그 감정이 차세계를 신설이에게 묶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 회차에는 정말 가슴에 박히는 장면이 많았어요. 잠깐 기억이 돌아온 신설이 할머니가 차세계의 손을 붙잡고 우리 손녀 신설이를 부탁한다며 이런 한 줄을 건네십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의 포구도 치고 벼락도 치고 할기다. 그럴 때는 어설프게 우산 씌울 생각 말고 곁에서 같이 맞아주라. 그래, 같이 걸을 사람 하나만 있어도 견딘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된다. 먼저 죽어도 안 돼. 저는 이 한 줄이 정말 마음에 박혔거든요. 어설프게 우산 씌울 생각 말고 곁에서 같이 맞아주라. 손녀를 평생 키워오신 할머니가 마지막 자리에서 손녀의 옆자리 한 칸을 차세계에게 부탁하시는 자리예요. 비를 막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비를 같이 맞아주는 자리. 그 한 줄에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자세가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다 아셨는지 먼저 죽어도 안 돼라는 한 줄까지 박아두셨거든요. 고생 많이 하신 할머니. 마지막 순간은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혜숙 배우님의 마지막 여정을 떠나는 그 호흡이 연기가 아닌 순간을 그대로 살아낸 감정 그 자체로 남아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의 눈물샘을 그대로 두드리는 연기였어요. 신설이 할머니는 그토록 원하시던 버스 기사가 되어 세계의 끝에서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설정과 표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신설이에게는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 아니 악연이 도착합니다. 기억이 돌아온 차달수 회장이 최문도의 아들을 데려오죠. 최문도는 회장님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삼촌 책임이니 감내하라며 선전포고를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먹지도 자지도 않는 신설이에게 과일이라도 먹이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로 향하던 차세계 뒤로 한 남자가 따라옵니다. 결국 차세계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 위로 비춰지는 밤하늘에는 요녀의 별이 떠 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차세계를 향해 신설이가 소리쳐요. 죽지 마. 차세계, 죽지 마.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추리했던 수술실 안의 그 사람, 결국 차세계였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회차 예고편으로 한 컷씩 같이 넘어가 볼게요. 조선으로 다시 돌아간 신설이는 궁녀였던 시절로 다시 떨어집니다. 청원대군의 미끼로 다시 보내지는 그 자리. 신설이는 청원대군에게 한마디 건네요. 독인이 마시지 마옵소서. 청원대군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번에 살릴게. 신설이의 다짐 한 줄이 같이 깔립니다. 그리고 박물관 청원대군 미인도 앞에선 차세계의 한 컷이 이어져요. 나 그만 기다리게 하면 안 될까? 나 숨이 안 쉬어져. 신설이. 수술을 끝내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차세계가 깨어나자마자 신설이를 찾지만 어디에도 신설이는 없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간 신설이는 청원대군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대신 맞는 장면이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깔리는 한 컷. 궁녀가 아닌 후궁의 옷을 입은 신설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고편은 그 한 컷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간 신설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 회차에서 같이 도착한 두 가지 단서, 박물관 미인도와 청원대군의 일기장을 같이 놓고 보면 답이 살짝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미인도 큐레이터의 한 줄부터 가져와 볼게요. 큐레이터는 박물관에 걸린 그 미인도에 두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비밀, 조선시대에는 여인의 얼굴을 초상화로 남기는 일이 아주 드물었어요. 남녀 유배를 중시하던 유교 사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몰래 그려진 그림이에요. 정인의 손을 통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박물관의 미인도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는 사실 그동안 밝혀진 적이 없었거든요. 작가 미상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 작가가 누구였는지를 풀어준 자리가 바로 이번 회차에 도착한 청원대군의 일기장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풀어드렸던 대형 박물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 일기장이 이번 회차에 큐레이터의 손으로 펼쳐집니다. 표지에는 성현각 일기라고 적혀 있고요. 그 안에서 한 장의 그림이 같이 등장하는데 그 그림 속 여인이 박물관 미인도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사실은 청원대군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자리예요. 그 일기 안에 신설이의 얼굴을 그린 한 장을 같이 넣어두었다는 건 청원대군이 본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신설이를 그대로 담아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큐레이터의 두 번째 비밀이 정말 결정적이거든요. 야차가 연심을 품었으니 끝이 좋을 리가 없대요. 새드 엔딩. 그래도 300년 전 못다한 인연이 곧 만날 거래요. 운명처럼. 자, 여기서 한 박자 멈춰보세요. 300년 전 못다한 인연이 곧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는 한 줄. 이건 사실 박물관에 걸린 그 미인도 한 장만 보고 큐레이터가 알 수 있는 한 줄이 아니거든요. 그 한 줄이 어디에서 풀려나온 거냐면 도착한 청원대군의 일기장 안에 적혀있던 한 줄로 보이는 거예요. 청원대군이 본인의 일기에 직접 남겨둔 약속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한 줄과 같이 깔리는 결정적인 한 줄이 미인도 그림에 새겨진 한시 상야입니다. 하늘이시여, 그대와 맞닿아 영원히 살고 싶어라. 산맥이 닳고 강물이 마르고 겨울 천둥이 치고 여름 폭설이 내릴 때까지.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 내 비로소 그대와 헤어지리. 하늘과 땅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청원대군은 어떻게 300년 전에 못다한 인연이 곧 운명처럼 만난다고 본인 일기에 적어둘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조선으로 돌아간 신설이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회차 예고편을 보면 신설이가 청원대군을 살리면서 이미 우명선이 한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설이는 그 자리에서 청원대군에게 본인이 누구인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같이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모든 게 악연의 굴레에서 시작되었고 그 굴레를 끊으러 본인이 일부러 돌아왔다고요. 한번 끊어내야 두 사람이 비로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요. 그 한 줄을 들은 청원대군은 그 인연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신설이를 새겨둔 거예요. 신설이 얼굴을 그린 미인도를 한 장 남기고 그 그림 안에 상야 한시를 새겨두고 같은 얼굴을 본인 일기 안에도 한 장 더 그려두고 그 일기 안에 300년 후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는 한 줄까지 같이 적어두신 거고요. 저는 어쩌면 청원대군 역시 이 모든 굴레를 그 시점부터 본인 안에서 다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본인이 어디서 끝나고 다음 시대 어디서 다시 만나야 하는지까지요. 그래서 시리즈 내내 차세계의 꿈에 그 궁녀와 같이 깔리던 자리. 어쩌면 그게 단순한 전생의 잔상이 아니라 이 모든 인연의 굴레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청원대군의 무의식이 차세계 안에서 한 번씩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간 신설이가 다시 차세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 한 줄 역시 청원대군이 일기 안에 같이 적어두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거든요. 반복된 악연과 인연 속에서 청원대군은 신설이와의 인연을 놓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연설을 쓰고 일기로 기록을 남기신 거고요. 신설이만 시공간의 문을 넘어 조선과 현재를 오갔지만 그 시간 안에서 만난 청원대군 역시 신설이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설이를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줄을 남겨둔 게 아닐까 싶고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복선은 사실 이미 여러 번 깔려 있었어요. 조선의 무녀가 이런 한 줄을 건넵니다. 생과 사는 씨줄과 날줄처럼 엉켜 있는 것입니다. 허니 자가께서는 죽어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곳이든 그곳이든 허니 끊어내세요. 악연도 인연도 묵은 실타래는 전부 다. 그리고 청원대군을 살리라고 말해요. 차세계의 정신과 친구 역시 한 줄을 건넵니다. 과거든 미래든 현재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시간이 일직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시간이 일직선이 아니라는 그 한 줄처럼 신설이는 사약을 받기 직전인 강단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청원대군이 아직 살아있는 시점 궁녀의 모습으로 되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조선의 무녀가 마지막에 한 줄 더 박아둡니다. 지금 돌아가면 다시 이곳으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다른 시간으로 말이에요. 예고편 안에서 미인도 앞에 선 차세계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냐고 묻는 그 한 컷처럼요. 저는 최종 회의 결말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한 가지 시나리오는 신설이가 청원대군을 살려서 악연의 고리를 끄는 뒤 성형각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을 따라 시간의 문을 한 번 더 열고 차세계 곁으로 돌아오는 자리.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신설이가 조선에서 자기 자리를 살아내는 동안 청원대군이 그림과 일기와 연서로 좌표를 남기고 그 좌표를 따라 현생의 차세계가 신설이를 다시 만나는 자리. 박물관 앞에 선 차세계의 그 한 컷이 신설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어느 쪽이든 작품이 처음부터 깔아둔 상야의 한 줄, 하늘과 땅이 무너지지 않는 한 헤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들리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요녀의 별이 사라지는 마지막 밤. 시간의 문이 닫히기 직전. 신설이는 자기 자리를 다시 한번 비우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세계는 할머니가 남기신 그 한 줄을 본인 안에서 한 번 더 곱씹으며 신설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신설이가 어떤 결말로 차세계 곁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보세요? 청원대군의 일기장 마지막 한 줄, 그 안에는 어떤 한 줄이 적혀 있을까요? 댓글로 같이 나눠봐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